이번 시간에는 지난 자켓 영상에서 가볍게 다루었던 니각스의 테크워시와 다이렉트 워시인 이 제품들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어떻게 세탁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 자체가 300ml 밖에 안 돼서 가격 대비 양이 적어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회 세탁 시 아니면 자켓 한두 벌 세탁 시 적정 사용량은 얼마나 되고, 한 통을 구매를 하면은 도대체 몇 회를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스프레이온은 사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간단한 시공 방식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찬열 캠핑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테크워시로 세탁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테크워시로 세탁을 하고 워신으로 1차 발수 코팅을 한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2차로 스프레이온으로 시공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뭐가 더 좋은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연을 사랑하는 채널 캠핑 고수님들 반갑습니다. 비영계 예단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자켓 영상에서 가볍게 다뤘던 영국 브랜드죠. 영국의 니각스 테크워시와 다이렉트 워시인 스프레이온 이 제품들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시공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테크워시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지고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 제품이 가운데 보이는 스프레이온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세탁을 하면 좋지만 꼭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입고 있는 자켓이 비를 맞거나 잦은 착용으로 발수 능력이 좀 일부 상실했다, 전체적으로 다가 아닌 어깨나 허리벨트나 팔꿈치나 이런 팔 쓸리는 부분들의 발수력이 부분 상실해서 그 부분만 좀 복원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제품으로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올바른 방법은 원단이 젖어야 됩니다. 원단이 젖어 있지 않으면은 얘를 아무리 뿌려도 발수 기능이 살아있다면은 이 발수제가 원단으로 스며서 먹어 들어가야지 코팅층이 형성이 되는데 제대로 발수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원단이 물로 적셔진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위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 주시고, 또 너무 많이 도포가 되면은 물방울이 돼서 뭉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른 천으로 골고루 도포를 해서 얼룩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시고, 자연 건조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발수력을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사용하는 거고, 저는 좀 정석대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테크워시. 이 제품은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접하게 된 게 15년도쯤 백패킹을 시작을 하고 가지고 있는 고어텍스 자켓이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오염도 심하고, 그래서 세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발수 기능도 좀 살렸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니각스가 가장 평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찾아보면 같은 영국의 그랑저, 안나푸르나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팀버에브릭스에서 판매하는 스위스의 토커라는 제품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래전부터 니각스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또 니각스를 제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니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고어텍스나 여기 설명에 보면은 뭐 의류, 텐트, 차양, 마키가 뭐지? 배낭, 패니어, 뭐 카메라 가방 등 뭐 이런 소재로 된 제품들에 다양하게 세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내가 알기로는 니각스의 그 텐트 워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들어온 제품이 아니어서 일단은 테크워시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나일론 소재의 제품들을 쉽게 세탁을 하실 수 있고, 오염 제거뿐만 아니라 이 기능성 세제의 주 목적은 세탁은 기본이고 원단의 기능을 최대한 복원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세탁 방법은 여기 뒤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손 세탁을 하셔도 되고 일반 세탁기도 가능하고 드럼 세탁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드럼 세탁기가 맞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권하는 게 얘가 한 통에 300ml인데 따라내면 뚜껑이 50ml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6뚜껑으로 쓸 수 있는 양인데, 한 뚜껑 50ml 기준으로 의류 한 벌 정도 세탁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00ml면은 총 6벌 정도 세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한 벌씩 6번을 나눠서도 할 수 있고 뭐 2벌 세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여러 벌을 한 번에 넣었더니 이게 오염도 잘 안 빠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탁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아 이거는 일반 세탁하듯이 그냥 면으로 세탁하듯이 여러 개 넣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켓 한 벌이나 2벌 정도, 최대 2벌 정도를 권해드리고,
세탁 전에 내용물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고요. 세제통은 분리해서 깨끗하게 세척 후 세탁해 주세요. 일반 세탁기 같은 경우는 세제 양이 좀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세탁기다 보니까 기준으로는 이제 한두 벌 쓰면은 요 반절은 써야 되고, 드럼 세탁기보다 한 1.5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한 통을 사시면은 한 3-4번 정도 세탁할 수 있는 양이 나오고, 한 벌 기준으로.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 50mm. 제가 최근에 드럼 세탁기가 집에 있는 게 오래돼서, 오래 썼죠. 16년, 7년 썼나?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바꿨어요. 요즘에 이제 샤시지 건조기랑 이렇게 나뉘어 있는 세탁기를 바꿨는데, 거기에는 그 아웃도어용 세제 투입구란이 아예 따로 양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껑에 따라서 양이 궁금해 갖고 뚜껑이 꽉 채워서 한 컵을 딱 따라 보니까 거기 딱 최대 맥시멈까지 딱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탁기는 1회 세탁 기준으로 무조건 50ml 밖에 투입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그래 좀 편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뚜껑에 따라서 계량하느라고 넣고 뚜껑에 잔여물이 좀 남으면은 덮어놓으면 이렇게 줄줄 묻어서 흐르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로스도 좀 있고, 지금은 그냥 뚜껑 따서 드럼 세탁기에 있는 딱 정해진 양만큼 맥시멈까지 딱 따라서 넣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탁 같은 경우도 드럼 세탁기 들어가는 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벌 기준 한 50ml 정도고, 저 같은 경우는 대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손세탁 개념보다는 저는 애벌 빨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세탁기가 아무리 세탁 능력이 좋아도 이런 소매나 좀 많이 오염되는 부분들은, 카라나 목 있는 부분들, 그런 데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물에 희석해서 세탁이 되는 세제잖아요. 농축액이다 보니까. 부분 애벌 빨래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뚜껑에다가 원액을 조금씩 따라갖고, 칫솔도 괜찮고 세탁솔 같은 거에다가 콕콕콕 찍어서 이제 소매나 목 이렇게 새까맣게 때가 진 부분들은 솔질을 먼저 해서 애벌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 넣고 본빨래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1회 세탁을 했을 때도 훨씬 더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걸 느꼈고, 자, 세탁을 요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발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언제 넣고 언제 써야 되는 거냐? 처음 세탁을 하실 때 세제 투입구에 얘가 들어갔으면은 발수 전 내용물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고요. 세제통은 분리해서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일반적으로 섬유유연제 투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세탁기는 이제 일반 세제랑 일반 섬유유연제는 아예 고정으로 막 1리터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별도 추가 세제 투입구랑 그 섬유유연제 투입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세제 투입구에다 넣고 얘는 섬유유연제 투입구에다 미리 넣습니다. 그러면은 세탁이 끝나고 헹굼이 돌아갈 때 그 섬유유연제 들어가듯이 요 워시인이 같이 헹굼과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수 처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원단이 써 있어요. 고어텍스, 심파텍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심파텍스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벤트 원단, 발수 기능이 있고 투습 기능이 있는 그런 아웃도어 의류 같은 데다가 사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돼 있고, 니곽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니곽스를 사용하는 협력 브랜드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일반 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두 벌 발수 처리인데 이거 한 통을 다 쓰셔야 되는 거고,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컵을 쓰라고 돼 있는데 저희 세탁기는 2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 컵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세탁할 때는 이 워시는 어차피 헹굼이 돌아가면서 발수 처리가 되는 거라 그냥 1차적인 발수 처리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히 효과가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런 거는 번거롭고 귀찮아도 좀 하는 김에 좀 더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1차로 이걸 하고 2차로 이제 스프레이 작업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한 벌 발수 처리하시는데 뚜껑 2컵을 해서 100ml 정도 해갖고 하시는 건 권장하고, 온도는 무조건 아웃도어는 미온수인 거 아시죠? 30도 기준이에요. 근데 간혹 저 옛날에 쓰던 세탁기도 고급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30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도 기준인데 40도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능하면 40도보다는 30도의 미온수로 세탁을 하는 게 이제 기능성 의류의 원단 손상을 최소화하니까, 세탁기 설정에 30도가 있다면 30도로 맞춰서 꼭 세탁을 하시고, 간편하게 하려면 세탁기 넣어서 발수 처리를 하고, 좀 더 두터운 이제 코팅층을 형성해서 발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서, 6리터 기준이거든요. 설명대로는 자켓 넣고 얘 뚜껑 한 컵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근데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장갑을 착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손을 처음 했다가 이 손에 발수 코팅층이 생겨가지고 이거 닦느라고 한참 애먹었거든요. 고무장갑 같은 걸 착용하신 다음에 조물조물 해주시고,
여기 권장으로는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담가 놓는 김에 좀 더 놓긴 합니다. 한 2, 30분 그냥. 좀 더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한 2, 30분 놔뒀다가 세탁기에 다시 옮겨서 그냥 탈수하는 것보다는 세탁기 탈수가 훨씬 깔끔하게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탈수까지 마치면은 이 워시인에 대한 발수 처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입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부분 이제 좀 더 완벽하게 발수 처리를 하고 싶다라면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가지고 탈수가 완전히 된 상태의 자켓을 꺼내시면은 다 젖어 있겠죠. 그러면 이 발수 처리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이미 젖어 있는 상태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스프레이 전 내용물이 잘 희석될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골고루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장소에 따라 바닥에 뭐 신문지를 깔아놓고 하시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 샤워 커튼 봉이 있어서 샤워 커튼 봉에다가 옷걸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뿌립니다. 과하게 뿌리다 보면 좀 줄줄 흐르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흐른 자국이 옷에 남으니까 그 얼룩 자국이 안 지게끔 하려면은 약간 이게 우윳빛 색깔이 돌아요. 마른청 갖다가 골고루 도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자연 건조 하셔도 되고, 권장은 자연 건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열 처리 느낌을 해서 이제 급하게 할 때는 드라이기기로 일부 할 때도 있고, 옛날 세탁기는 건조 능력이 좀 안 좋아서 옷감을 많이 상하게 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건조기는 또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세탁기는 그냥 바로 건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약간 열 처리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발수 코팅이 잘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먹냐면은 보통은 발수는 이제 물방울 튀기면 이제 튕겨나가는 정도인데, 얘는 옷 원단에다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옷 원단에다가 그냥 수도꼭지 물 틀어갖고 이렇게 해도 물이 위에서 막 춤추듯이 놀다가 쓱 부으면은 이제 물방울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그 정도의 발수력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발수력이 어쨌든 영원하진 않아요. 한 번 입고 나가서 매번 하기는 좀 번거롭지만 거리에 따라서 뭐 가볍게 비 오는데 잠깐 입었는데 이거 뭐 세탁하는 거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냥 한 시즌 정도 보관하기 전에, 일정이 잦을 때는 이렇게 매번 세탁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일정이 당분간 일정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럴 때는 애벌 빨래도 해서 깨끗하게 세탁하셔가지고 발수 처리까지 딱 해서 딱 건조해갖고 장롱에 보관해 놓으면 다음 일정 때 얘를 딱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이 타입이 소비가 좀 많은데, 이게 300ml 치고는 이게 뿌리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해퍼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쓸 때는 뭐 반통 이상 쓸 때도 있고 한 2번 정도 하면 없을 정도로 좀 양이 이제 해프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게 이게 1리터짜리 리필용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거 가격은 제가 이제 정확히 받진 못했는데, 기존 제품들 봤을 때는 300ml의 3배 가격이 좀 안 되는 정도 같아요. 한 2배 반 정도? 그 정도 가격이 거의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 등록이 되면은 기존에 스프레이온을 쓰시는 분은 이 리필액만 사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테크워시하고 워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는 요 300ml고, 그 위로도 나는 좀 세탁을 좀 자주 하고 기능성 의류가 많아서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식구들 것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한 통 갖다가는 한 번 쓰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위에 1리터짜리 요만한 사이즈의 1리터짜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쓰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 세탁소나 아니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서 꼼꼼하게 관리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5리터짜리도 있습니다. 5리터는 이제 가격이 훨씬 좀 저렴하게 가죠, 양 대비. 그래서 보통은 5리터급은 이제 세탁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근데 지금 테크워시 1리터고 5리터는 품절로 알고 있어요. 워시인 같은 경우는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제가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에도 등록이 다 돼 있고, 최근 연동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유튜브 쇼핑몰에도 다 연동이 돼서,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영상 하단 메뉴에도 보면 제가 이 영상에 태그해 놓은 제품들이 쭉 보이거든요. 이제 그 제품들 참고하셔가지고 클릭하면 바로 이제 카페24 연동 쇼핑몰 넘어가서 결제도 쉽게 해놨어요. 네이버 페이도 되고 그냥 카드 결제도 되고, 지금 카카오페이까지 승인 받았는데 아직 제가 설정을 못 해가지고 결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 제품 설명 들으셨으면은 좀 여기서 구매해 주세요. 저 아니어도 다른 취급점들도 많긴 한데, 이왕이면은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법이랑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니각스 참 좋은 제품 같아요. 처음에는 이 작은 양을 보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가정용 세제랑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써보고 또 이걸 한 통을 10,000원을 넘게 주고 사더라도 한 번 세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길게 쓰면은 뭐 한 시즌 이상, 두 시즌, 1년에 이렇게 시즌 돌아갈 때마다 한 번씩 세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하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켓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세탁하는 것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너무 세탁을 안 해도 어떤 내 체내에서 나온 이 땀과 습기와 이런 습기 때문에 코팅층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기를 최대한 잘 건조를 해주시고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항상 그래요. 땀이 좀 많이 흐른 것 같다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땀을 내면서 열을 내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자켓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입고 나가면 땀에 흠뻑 젖어 있거든요. 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벤틸 열고 좀 쉬엄쉬엄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갔다 오면 무조건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을 자주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이라서 이제 그럴 때 좀 애매할 때는 땀 상태로 염분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옷이 상할 것 같아서 저는 찬물이든 뭐든 이렇게 샤워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헹궈서 그냥 잘 건조해 갖고 다시 입기도 하고 좀 많이 입었다 오염도 좀 많이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세탁을 해갖고 좀 더 뽀송한 느낌으로 발수 처리까지 해서 다음 활동을 이렇게 기약하기도 합니다. 고가에 정말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마음 먹고 사면은 아무리 할인을 해서 막 산다고 해도 최소 30만 원대부터 올라가면 뭐 70, 90, 1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자켓들도 있는데 고가의 자켓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입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국 니웍스의 테크워시와 발수제, 워시인, 스프레이온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품 보는 법은 되게 심플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탁세제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발수제입니다. 이 나름의 얘네들이 부여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비하인드 썰들은 나중에 라방 하면서 여유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녹색은 세제, 보라색은 발수제다 하고 제품을 골라 보시면은 정말 쓸만한 제품이 맞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베이스 워시. 보통 폴리나 기능성 베이스 의류에 많이 쓰는 게 베이스 워시 그리고 울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속옷부터 상의 하의 많아졌어요. 그래서 울 세탁할 때는 울 워시 쓰고 등산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이제 좋은 제품도 많으니까 니왁스 제품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차차 꾸준히 여러분께 이런 제품들 소개해 드리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채널 캠핑의 비영기 이단이었고요. 아직 장마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날씨가 맑았다가도 갑자기 확 쏟아지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습한 정도가 동남아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덥고 습한 그런 짜증이 유발되는 날씨지만 항상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아웃도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면 감사하고 댓글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저는 이제 댓글에 대한 답글을 항상 달아야 된다는 원칙주의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달 수 있는 댓글이 많지 않아서 사실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저도 빨리 편집하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운 제품은 어차피 지금 시즌이 아니니까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등산화 케어 쪽 그리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텐트 발수제 이쪽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제는 제가 텐트 기어 솔라프루프 이 제품이 신제품도 나와 있으니까 이 제품 소개도 좀 할 겸 텐트 기어 솔라프루프의 소개와 함께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시공을 한 이후에는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죠. 지금 얼굴도 상당히 초췌하고 내일 일요일이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요일 밤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무실 와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라방을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안 쓰던 장비들을 다시 연결해서 하려니까 잘 안 돼서 이 컨텐츠를 먼저 찍어야 되는데 저거에 꽂혀갖고 저거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날 밝을 때 들어갔으니까. 이 카메라 활용해서 연결해 보겠다고 해도 테이블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전엔 잘 썼는데 인식도 안 되고 사실 여기 인터넷도 없어서 지금 핫스팟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월말이긴 한데 데이터가 간당간당해서 노트북을 집에 가지고 가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라방도 하려면 테스트 해보니까 핫스팟 갔다가는 속도가 안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은 사실 급하지 않아서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설치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한두 시간 쪽잠 자다가 다시 나왔는데 오늘도 밤 안 새려면 좀 부지런 떨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 피해 없으셨나요? 여기도 물 새가지고 텍스 다 녹아서 떨어져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물 고인 거 봐. 뭔가 물이랑 안 맞나 봐요. 자꾸 고등학교 때 집 침수됐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그놈의 이 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집도 누수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준비 중인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도 지난주에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지면서 하필이면 이 렉 설치해 놓은 쪽 저기 모서리가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관이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전에도 비 많이 왔을 때 위로 넘치는 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내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저 모서리 텍스 있는데 부분부터 해서 몰딩 따라 쭉 젖으면서 저쪽에 있는 장비는 다 젖어버리고 그나마 이쪽은 렉이 깊이가 짧은 거라 앞으로 좀 띄워놨더니 물만 살짝 튀고 말아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하여튼 나름 신경 쓰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리했던 사무실이 지금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에 이거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업로드 한다고 또 공약을 했잖아요. 첫 영상 제가 사무실 소개했던 영상에서도 이제 이게 스타트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약속을 한 번 못 지키다 보면은 또 흐지부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운영하는 스토어에다가 브랜드 좀 많이 늘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저기 영업도 다니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미루면은 일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게든 짧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가볍게라도 다뤄보고 거기서 빠뜨린 부분은 나중에 뭐 추가 영상에서 하든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 때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자꾸 저도 하다 보니까 PC도 좀 오래되고 해서 일요일 저녁을 못 지키고 자꾸 12시 넘어서 밤늦게 업로드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자리 잡고 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제 정리해야 되고 혼자 하려니까 막막합니다 그냥. 그리고 일요일도 쉬는 날이면 참 좋을 텐데 근무 특성상 오늘도 근무를 했고 내일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최대한 빠르게 촬영을 하고 편집도 어느 정도 해서 좀 1차 편집 마무리 해놓고 내일 퇴근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방에 대한 건 제가 게시물로 해서 공지를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